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TV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부자노동자TV인 것은 제가 노동자인 건 확실합니다. 지금 임금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노동자인 건 확실한데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자라서 부자노동TV인 것이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지만 부자가 되자는 뜻으로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부자가 되자는 뜻으로 부자노동자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당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서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은퇴하는 그날에 부자노동자가 되자는 뜻으로 부자노동자TV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치민주화를 눈부시게 발전시켜서 이루었습니다.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우리나라가 정치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아직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는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멀지 않은 미래에 경제민주화, 문화민주화 모두 이루어낸다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게 되지 않을까요? 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투자하는 거죠. 아주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7번 금속 분말의 화학 반응에 의한 열을 이용하는 용접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테르빈 용접, 2번 피부화학 용접, 3번 전기저항 용접, 4번 심용접. 1번 테르빈 용접이죠? 심용접은 설명했고요. 전기저항 용접도 설명했고요. 피부화학 용접도 설명했습니다. 테르빈 용접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산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KTX를 다리를 놓고 싶어요. KTX를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KTX가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철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철로를 깔아야 되는데 철로가 계속 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쭉 갈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이렇게 놔두면은 KTX 열차가 가다가 덜컹 하면서 여기 뚝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여기를 단단히 용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 KTX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무엇인가 용접을 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용접할 수 없잖아요. 산속에서 용접할 수 없잖아요.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 용접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용접을 해야 될까요? 뭔가 용접을 하면 좋겠는데 발전기를 갖다 놓고 하면 되겠죠? 네, 그래도 되고요. 발전기를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기 차를 이렇게 놓고요. 발전기에서 여기 전기를 끌어올려도 하기도 참 만만치가 않겠죠. 이런 경우에 전기가 없는 곳에서 용접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르민 용접이라는 건데요. 테르민 용접이라는 것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가루 Fe2O3인가요? 정확히 제가 Fe2O3인가?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요. 화학식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가루를 버무려 놓으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해요. 그거를 테르밋 반응이라 합니다. 테르밋 반응이라 해서요. 얘를 버무려 놓으면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철로가 이렇게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만 해보는 게 철로를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알루미늄 강괴가 뭐예요? 금괴 뭐예요? 금괴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금으로 되면 금괴죠? 저 이런 거 몇 개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몇 개 있으면은 팔아다가
삼성전자에 투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금으로 만든 금괴잖아요. 강괴라는 것은 이거 강으로 만들면 강괴겠죠. 동글동글한 강으로 되어 있는 강은 뭔가요? 그러면 강은 뭔가요? 강은 철에다가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렇게 5가지를 넣은 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강. 머리가 좀 터지려고 그러죠. 갑자기 또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재료 시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강이라는 것은 철이라는 순철에다가 철에다가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을 넣은 것, 그걸 강의 5대 원소라고 하거든요. 이 강의 5대 원소를 넣은 것을 강이라 합니다.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철 아니 탄소 강 뭐 이렇게 부르는 그 강이 이 강이에요. 그래서 강괴는 이 철과 5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이 강인데 이런 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알루미늄 분말하고 산화철가루를 산화철은 뭔가요? 그러면 산화된 철이죠? 예를 들어서 산소 절단하면 밑에 막 똥 생기잖아요. 그게 일종의 산화철이죠. 산소 반응해가지고 된 거고. 산화철하고 알루미늄 분말을 섞어서 여기다 넣으면 테르믹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이게 상당히 고온입니다. 300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강은 몇 도씨에 녹죠? 철은 1540도에서 녹죠?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용접사면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1540도니까 여기 발생하는 열이 300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이게 이 강이 녹아가지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딱 용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만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르밋 용접은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가루의 반응에 의한 열을 이용하여서 용접을 하는 것이고요. 장점은 전기가 없는 곳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가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고요. 이 거푸집만 잘 만들 줄 알면은 용접의 기량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든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냥 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알루미늄하고 산화철가루를 버무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장점은 전기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용접사의 기량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금속 분말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용접을 하는 것이 테르밋 용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용접 같은 경우는 이 용접이 무엇이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한 문제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두세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용접에 관한 것이 한 이번 2015년 5회차에서는 심용접이 아니고 전기저항 용접에 관한 것이 약 3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논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나 볼까요? 논가스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접 장치가 간단하여 운반이 편리하다. 2번 바람부는 옥에 사용이 가능하다. 3번 용접비드가 아름답고 슬래그 방리성이 좋다. 4번 보존 용접을 필요로 한다. 논가스 아크 용접이라는 건요. 자, 이 논이라는 게 노예요. 노.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실드가스.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실드가스. 실드가 보호 방패 이런 뜻이잖아요. 실드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실드가스가 없는 아크 용접이죠. 아크 용접은 아크 용접인데 실드가스가 없어요. 이런 게 뭐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용접사가 예전에 피부과학 용접할 때도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티그 용접사라고 해요. 티그 있잖아요. 알곤 용접이라고 부르는 이게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알곤 용접이 이 땅에 들어온 지는 꽤 됐고요. 보편적으로 이게 지금 완전 대중화된 거는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게 완전히 대중화됐고요. 20년 전부터 보통 대중화되었던 것 같은데 피부과학 용접을 할 때도 이 용접사들이 대우가 좋았는데 이 티구 용접이 나오면서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티구 용접은 두 손으로 양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피부과학 용접도 한 손으로 하고 CO2 용접도 한 손으로 하는데 티구 용접은 두 손으로 해야 돼요. 또 두 손으로 하면서 장점이 엄청 많죠. 되게 정교한 용접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면비드, 백랜다고 하죠. 이면비드에서는 뭐 따라올 만한 용접법이 없습니다. 또 그 부분에 제일 결함이 많이 나는데 우리 용접사 입장에서는 이 알곤 용접, 티그 용접이 우리 용접사들의 급여를 대폭 올려준, 일거리가 많게 해준 아주 1등 공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현재 알곤 용접사이거나 아니면 알곤 용접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알곤 용접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지 않은데다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대부분 알곤 용접을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찾는 곳도 많습니다. 꼭 용접사들 되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이제 저 알곤 용접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노즐이 이렇게 있거든요. 노즐이 이렇게 있는데 노즐이 있고요. 텅스텐 전극봉이 반듯하게가 잘 안되네요.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모재가 있어요. 모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다 알곤 가스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기다 뭘 집어넣죠? 필러메탈이라고 하죠. 필러메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용접봉이 안 하죠. 이건 와이어라고 그러죠. 네, 필러메탈, 와이어라고 하죠. 와이어. 피복제가 쌓여지지 않는 거. 그럼 와이어라고 부르잖아요. 와이어를 집어넣으면은 이 와이어가 녹아서 용착 금속을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티그 용접이라고 하죠. 알곤 용접. 그런데 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이렇게 뭐 옥상 같은데, 옥상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옥상이니까 아파트 옥상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현장에 가시면은 아파트 몇 층 옥상 올라간 만큼 구조물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바람이 엄청 불거든요. 그런 데는 이렇게 알곤이 날아가 버리니까 용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저희도 막 그런 거 용접할 때는 막 박스로도 막 이렇게 바람 안 들어오게 박스로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 가벼우니까요. 갖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또 뭐 대형 파라솔 같은 것도 펼쳐놓고, 하여튼 바람을 막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탈산제를 요 안에, 또 가스 발생제나 탈산제를 요 와이어 안에 집어 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용접을 하면서 여기서 가스가 나오는 거죠. 또 탈산제를 많이 넣어서 산소를 여기서 자체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와이어 안에 그런 성분을 집어넣어서 가스가 없이도 용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논가스 아크 용접이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써봤는데요. 많이 써보겠는데 일단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들쓰 못 쓰게 해요. 그냥 쓰지 말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바람을 막아주고 뭐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구조물을 좀 만들어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비싸거든요. 뭐 여러분 생각에는 뭐 이게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냐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용접할 때는 하루에 5kg짜리 와이어 이렇게 한 통 이상 쓸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분도 있는데, 용접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5kg 한 통 쓰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필기 합격하셔가지고 학원에 가셔가지고 용접 해보시면은 와이어 1시간에 두세 개 녹이기도 힘들거든요.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어쨌든 그 와이어에다 집어넣는데 그 와이어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팀에서는 그거 쓰지 말고 이렇게 바람을 잘 차폐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써라, 이렇게 지시가 많이 내려올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논가스
아크 용접은 바람이 부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죠. 옥상이나 옥외에서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가스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잘 보일까요? 가뜩이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시계가 안 좋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물질이 이 용접금속 안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겠죠? 네. 이게 논가스 아크 용접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볼까요? 자, 문제로 들어와서 논가스 아크 용접의 죄송합니다. 이거를 자, 논가스 아크 용접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접 장치가 간단하며 운반이 편리하다. 간단하죠. 그 필러 메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원래 가던 대로 가면 되잖아요. 두 번째, 바람 부는 옥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3번, 용접 비드가 아름답고 슬랙 방리성이 좋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거는 글쎄요, 제가 항상 해놓고도 어떤 때는 뭐 내가 해놨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밑에 이름 써놓고 싶을 정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상하게 개떡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자, 네 번째, 보호가스나 용접을 필요로 한다. 아니죠. 보호가스나 용접 필요 없는 거잖아요. 논가스 아크 용접이라는 것은 보호가스나 용접은 필요 없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하실 때는 가장이란 말이 빠져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논가스 아크 용접 설명으로 틀린 것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3번 같은 경우도 용접 비드가 아름답고 슬랙 방리성이 좋다. 내가 해놓고도 안 이쁜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정답은 4번이잖아요. 보호가스 용접 필요 없거든요. 논가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O2 용접에서 낮은 전류 작업 시 적당한 유량은 얼마일까요? 1번 10에서 15리터 per minute, 2번 20에서 25리터 per minute, 3번 30에서 35리터 per minute, 4번 40에서 45리터 per minute. 이 문제는 용접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용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거는 뭐냐면 레귤레이터라고 불러요. 레귤레이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압력 게이지가 있잖아요. 게이지가 있고 얘는 조절기예요.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좌우로 회전시키면서 돌리면은 가스 압력이 이쪽 압력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CO2 용접할 때 전 티그 용접도 그렇게 하는데요. 15리터 per minute 15리터 per minute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하나 이거 안 가졌는데 여기 구슬이 달려있는 이런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슬이 가스가 나오면 구슬이 쭉 올라가는데 여기 눈금이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5리터 per minute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구슬이 이게 옆에 이렇게 하나 더 달려있는데 지금 여기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15리터 per minute 이렇게 죄송합니다. 15리터 per minute에 맞추면 보통 좋아요. 알곤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탄산가스는 좀 싸거든요. 근데 알곤가스는 15리터 per minute를 넘지 않게 하라고 하고요. CO2는 좀 싼 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는 그냥 여기 맥스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냥 맥스까지 올리는데 보통은 10에서 15리터 per minute 낮은 전류라 보시면 되겠고요. 15에서 한 15에서 20이 좀 높은 전류다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15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일기압은 여기 기압이 써 있잖아요. 기압 여기 보면 여기 기압 있잖아요. 기압 죄송합니다. 일기압은 1kg F per 1kg 포스예요. per cm 제곱이고 이게 0.1MPa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15에 맞춘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